시문 시인의 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산상의 노래 조지훈의 시가 나왔어. 이게 왜 묶였냐면 가시는 그날이 오면의 그날이 광복의 그날이야. 그러니까 광복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 굉장히 막 과장되게. 뭐 이따 좀 이따 디테일하게 가겠지만. 그리고 나서 산상의 노래는 요거는 해방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감격, 그러니까 광복이 된 다음에 감격한 모습. 알았니? 그러니까 광복이 우선인 게 그날이 오면이야. 근데 광복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자세로, 어떻게 그 모습을 유지할 건지. 그 핵심적인 단어가 고고함이다. 고고함. 산상이라는 게 저 꼭대기잖아. 산 꼭대기에서의 산상의 노래를 하고 있는 저 모습, 저게 고고하고 정결하고, 알았니? 그게 화자가 원하는 모습이야. 그걸 지사적 모습이라고 하는데 지사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산상의 노래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날이 오면부터 볼게. 자, 그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복의 그날이라고 그랬어. 광복의 그날. 여기서 그날을 의미한다. 그날은 광복의 그날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표현법이 뭐가 나오냐면 반복법이 나와. 조심해. 반복.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 다음에 과장법. 다소 과장한 느낌이 나겠지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전체가 2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연에서는 염원을, 광복의 염원을 하면서 자기 희생. 내가 희생돼도 좋다. 여기 굉장히 과장되게 희생되는 게 나와. 자기 희생돼도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광복이 된 다음에 그날의 감격을 얘기하고 역시 자기 희생을 얘기했다. 첫 번째 1연은 광복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 자기 희생. 두 번째는 광복이 되어서 그날이 되면 이라는 얘기야. 그때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한번 첫 번째 시는 쉽게 할 수 있어. 자, 처음에 시작할게. 그날이 오면 이거 반복됐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확인해보고, 그날이 오면 이 부분이 반복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광복의 그날이 오면 이거는 가정법이라고 하지.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하고 이야기했어. 그것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두 번의 반복을 역시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드러내는 거야. 그 다음에 삼각산이 일어나 춤을 춘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우리의 광복이 얼마나 좋으면 삼각산이 일어나 가지고 춤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친대. 이날은 광복의 그날이고 이건 의인법이라고 해야 되지. 삼각산이 어떻게 춤을 추고 한강물이 어떻게 용솟음 친다. 뒤집혀서 용솟음 친다. 이 목숨 끊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그럼 여기 지금 한강물이 뒤집힌다라는 얘기, 삼각산이 더덩실 춤을 춘다. 여기에서 삼각산, 한강물, 이건 우리를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얘를 대유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대유법.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야기했어. 삼각산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 요거는 의인법이 아니네. 지금 보니까 위에 거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그 춤 때문에 의인법이야. 그럼 삼각산은 의인법이지만 한강물은 의인법이 아니다. 그리고 삼각산 얘는 대유법에 해당된다. 그만큼 광복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치고 이 목숨 끊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역시 한강물은 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대유법이야. 한강물, 서울에 있는 한강의 물, 이걸 우리나라 얘기한다는 얘기야. 둘 다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대유적 표현이 쓰인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삼각산과 한강물. 나는 밤하늘에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밤하늘 어디 갔어? 밤하늘은 이거 시대적 상황이야. 일제강점기를 말하는 거야. 일제강점기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까마귀는 여기서는 인경의 머리를 받는 거니까 일종의 투쟁을 하는 어떤 투쟁의 의지를 담고 있는 고독한 모습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인경은 원래 종로의 인경은 통행금지를 말하는 거야. 통행금지를 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통행금지를 해제할 때 종을 치잖아. 근데 종로의 인경에 머리로 들이받아 오리다. 야, 아까 얘기했던 자기 희생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울리겠다. 이 얘기는 광복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상관없다라는 자기희생적인 것이고, 그만큼 그날 광복의 그날을 염원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울리오리다는 울릴 것입니다. 이거는 상대 높임이지. 우리가 문법 요소에도 배운 상대 높임법에 해당된다. 정확하게는 하오체야. 예사 높임에 해당되는 거야. 아주 높이진 않았어. 상대 높임에 해당되고 하오체다. 울리겠습니다 정도로 할게요. 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의 그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하오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련의 자기희생적 얘기 나왔는데 희생이 어디까지 가나 볼까?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 자, 머리가 다 깨져가지고 산산조각 나도. 두개골이 깨져 산산. 이거 과장법이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지? 과장된 표현이야. 그 다음에 기뻐서 죽사움에, 기뻐서 주고 그만큼 간절함을 드러낸 거다. 광복의 그날을 간절하게 원한다. 간절한 소망, 간절함을 드러내는 게 기뻐서 죽는다. 그리고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남은 게 없죠. 서리적 표현, 아무런 한도 없다. 한이라는 게 뭐냐면 두개골이 깨졌는데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고. 기쁘게 죽을 수 있다. 여기 두개골이 깨지는 게 바로 과장법에 해당되는 거야. 과장법. 위에 과장법 아까 나왔었지?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 의인법인 동시에 이런 것도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연대, 이연. 여기도 자기희생이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그날이야. 그날이 왔을 때. 자, 보세요. 그날이 와서 온 거야. 오, 그날이 와서 또 반복했지. 반복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날이 왔으니까 지금 실제로 안 왔단 말이야. 이것도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 그날이 오면처럼 그날이 왔다고 치고 뭐 이런 얘기야. 6조가 나왔네. 6조라는 말은 원래 나라에서 나라를 다스리던 곳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2호의 병영공, 2조, 호조, 예조, 병조 이런 6조가 있잖아. 6조 나라 살림, 나라를 다스리던 관부를 말하는 건데 6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자, 울며 뛰며, 아까 선생님이 위에 것도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울며 뛰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하지. 이런 걸 역동적이라고 하는 거야. 역동적 모습이 위에서 빠뜨린 게 뭐냐면 뒤집혀 용서숨 칠 그날, 용서숨 치는 거. 이것도 역동적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울며 뛰며 뒹굴러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너무너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표현했어. 그 다음에 또 나왔지. 아까 나왔던 거 두개골이 깨지는 것처럼 이번에는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을 벗겨서 이거 좀 자기 희생을 표현한 건 좋은데 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잔인해. 그지? 이 과장된 표현이 자꾸 쓰이는 거야. 이 정도 돼도 나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야. 알았니? 아까 두개골이 깨지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드는 칼에 이 몸의 가죽이 벗겨지는 거. 이 1과 2는 자기 희생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과장을 했냐면 이 과장법의 의미는
소망의 절대성이에요. 소망의 절대성. 즉 광복이 정말로 간절하다. 광복이 되는 거. 내 희생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 야, 여러분 행렬, 여러분은 우리 민족을 말하는 거겠지, 그지? 우리 민족 행렬에 앞장 설 거다.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우리 민족의 앞장을 서서 가겠다. 왜냐하면 북을 들고 북을 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렬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북을 든 사람이 맨 앞에서 북을 치면서 가잖아.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앞장 서울이다. 이 서울이다도 앞에서 나온 그대로 하우체에 해당된다. 이것도 하십시오는 아니고 하우체다. 상대 높임의 하우체. 그 다음에 우렁찬 소리. 우렁찬 그 소리. 이건 광복을 기뻐해서 외치는 대한독립만세 함성 소리를 말하는 거야. 뭐라고? 광복이 된 상황에서 함성의 소리를 말하는 거야. 기쁨의 소리겠지.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소리, 광복의 기쁨, 그 소리를, 감동의 함성을 듣기만 하면 나는 그 자리에 거꾸로 저도 눈을 감겠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간절한 소망이다. 간절한 소망. 자기 희생이 의한 간절한 소망. 우리 지금 간절한 소망이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두개골이 산산조각 나도 난 상관없다. 두 번째,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이것도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과장. 그 자리에 거꾸로 눈을 감겠어. 거꾸로죠. 이건 뭐 과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난 광복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소망하는 거고 간절한 염원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의 내용이고 1번, 2번은 과장의 표현이었다. 알겠지? 무슨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잠깐 정리하면 이 시는 광복의 그날을 염원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시가 갖고 있는 성격은, 자, 생각해봐. 광복을 위해서 뭔가 결연한 의지가 나타났다. 의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의지. 이건 단호함이란 말이야. 단호함이라는 게 뭐야? 광복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자기 희생에 대한 미련은 없다. 개의치 않는다. 이게 단호함이라고. 의적 표현. 그 다음에 하나는 격정적이야. 격정적. 함성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도 좋다.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반복법이 나왔고요. 그날이 오면. 이연에도 일행이 반복됐어. 그 다음에 과장법도 나왔고요. 이 과장법은 이 그날이 오면에 나온 표현법이야. 이게 다 전부 다 간절함에 대한 얘기야. 간절한 소망. 당연히 광복의 소망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경어체. 하우체지. 2번 나왔다. 그 다음에 내용은 굉장히, 4번째는 격정적이다. 아까도 나왔지만 격정적. 격정적이라는 게 뭐냐면 감정이 있잖아. 확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숨기지 못해요. 직설적이다.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죽어도 좋다. 자기 희생. 희생이 뭐야, 희생? 나를 버리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는 거짓된 게 없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경건함이다. 경건함이 뭔지 알지? 불순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엄숙하고 예의를 갖추고 이런 거야. 이 경건함의 어떤 정서가 보이고 있다. 이게 그날이 오면 지문에 시고 광복을 염원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